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청기 보조금 받기와 노인들의 난청 시장에 대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청이 시니어 라이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노인 청력 보정기 사용 실태, 그리고 보청기 보조금을 어떻게 받는지, 마지막으로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시사점의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철 타시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어르신께서 그 소리를 크게 말씀을 하시거나 통화음을 그 스피커폰으로 하시는 거 많이 보시죠?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말씀 나눌 때 잘 얘기가 잘 안 들려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를 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노인의 38%,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38%가 노인성 난청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70대 이상이 되면요. 달팽이관의 노화가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러한 노인성 난청은요. 단순히 안 들리고 이런 불편함을 떠나서 대인을 기피하게 되거나 우울증 또는 요새 문제가 되는 치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 통계청에서 2017년에 노인 실태 조사로 청력 보정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눈에 띄는 것이 75세에서 79세가요, 바로 직전 연령인 70에서 74세보다 2배 증가해서 약 6.8%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세가 넘어서면은 마찬가지로 직전 연령인 80에서 84세보다 58%가 증가해서 그 8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한 11.4%는 보청기를 사용하세요. 근데 이제 이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65세에서 69세 사용자한테 물어봤더니 91%가 일상생활에 별로 불편이 없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지금은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요. 보청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뭐 눈에 보이는 창피함, 부끄러움 이런 부분도 디자인 부분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독일의 사례를 좀 중시해 봐야 되는데요. 독일에서 50 플러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보청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3분의 2가 더 나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귀가 안 들리는 문제는요, 비단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더 액티브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나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위한 수단의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청기는요, 그 이제 필수품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점점 그 변화가 되는데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보청기를 어떻게 국가 보조금을 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부모님이나 이제 본인의 문제가 있으면 그 가격적인 저항도 큰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래서 그 대상은 누구나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이라든지 뭐 그 소득 이런 거에 상관없이요. 그 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한도는 약 90만 원에서 117만 9천 원 정도로요. 본인 부담금 일부를 내면 되고요. 특히 이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00%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청기는 5년마다 한 번씩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실용적인 그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국가 보조금을 받습니까? 그 제가 이제 2017년에 그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 커뮤니티 활동을 하나 했는데요. 시니어 케어기버라는 모임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걱정 없는 부모님 돌봄 가이드를 만들자 하고 이제 보청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요. 근처에 믿을 수 있는 보청기 센터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청력 검사를 하시면요. 내가 그 장애진단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에 대한 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감을 얻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자, 근데 보청기 센터에서 괜찮아 받을 수 있겠어요 얘기하면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 없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센터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청기 센터가 근처에 없는 경우 주민센터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사회복지과에 장애진단 의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받기 위해서 뭐 반명함 사진 2장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를 물어보면 또 친절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장애진단 의뢰서를 가지고 어딜 가야 되느냐? 이비인후과를 갑니다. 근데 이비인후과 중에 주의하실 것은 청력 검사 결과 그 장비가 갖춰져 있는 곳, 그리고 검사 기계가 있는 그런 곳으로 가셔야 뭐 이중으로 할 그 부담이 없어지고요. 특히 만약에 돈을 내게 되는 경우에는요, 간단하게 가능성 있는지 정도를 체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장애 진단 검사를 받죠. 그 결과를 받고 그 결과지를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제출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그 복지 카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복지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프실 때 병원 가서 처방전 받고 그 약국에서 약 받듯이 그 복지 카드를 가지고 이비인후과 가서 처방을 받고요. 그 처방을 받은 걸 가지고 다시 약국에 가서 약을 사듯이 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를 받고요. 그 증빙 자료를 다시 이비인후과에 방문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일주일 후에 환급이 됩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시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귀가 난청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보청기 센터 가보시거나 아니면 이비인후과에서 어떤지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걸 제대로 해야겠다. 그러면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 진단 의뢰서를 받고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면요. 그 전에 방법은 뒷부분 알려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귀찮아 하시는데 그 시니어 라이프에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요, 세무서라든지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 방문하면요, 실생활의 도움은 물론이고 돈도 굉장히 절약이 돼요. 그 뭐 쉽게 온라인이라든지 뭐 전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하고 큰 돈이 걸려 있는 부분은요, 가면은 우리나라는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요, 그 중에 팁도 주시고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혜택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보청기 센터에서 물어보시거나 주민센터에서 그 장애 진단 의뢰서를 귀와 관련돼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이비인후과를 통해서 확인하는 이 작업만 하시면 그 다음 부분은 알아서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게 아니라 90만 원에서 117만 원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5년마다 또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 혜택을 꼭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주는 시사점은 뭡니까? 그 첫 번째는요, 현재 그 보청기 착용 인구가 노인의 4.8% 정도예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이상의 그 난청을 경험자가 38%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4.8%에서 3.8%까지의 폭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고령으로 갈수록 거의 대부분 그러시죠. 그런데 그 이제 이 보청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엔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무슨 내 나이 보청기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러면 구매에도 영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매 장소도 어떤 거였냐면 어르신들이 방문하기 쉬운 그 지하철 근처에 잘 안 보이는 2층 이런 데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에가도 있고요. 이비인후과 옆에도 있습니다. 보청기는 그 독일 사례처럼 더 나은 소통을 위한 필수제인 거예요. 그리고 액티브하게 살고자 하면요. 보청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섞여요. 무슨 얘기냐면 그 CES 2019에서 삼성이 발표한 직원이 발표한 건데요.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핸드폰이나 뭐 TV 쓸 때 많이 뭐 TV 틀어줘, 뭐 오늘 날씨 어때, 그 다음에 창문 다 커튼 닫아줘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이 연관이 되는데요.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일반인들이 그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데이터화하고요. 그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를 뽑아내는 과정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핸드폰과 이어폰이 있으면요. 사람이 그 상황에서 말하는 단어와 이 캐칭과 매칭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걸 추측해서 맞출 수 있는 거죠. 이게 보청기 이름까지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기술은 계속 발전하게 있겠구나 라는 거고요. 그러면 서비스 제공업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큰 대기업이 없는 수준이지만요. 점차 이제 이런 사례가 늘고 있어요.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고객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는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지는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커뮤니티 케어니 이런 활동이 되면서 시니어들의 필수품으로 될 지금 4.8%에서 제가 전망할 때는 못해도 10%까지 두 배 성장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에 대해서 고객을 찾아가서 미리 방문하고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해봄직한 시니어 비즈니스의 매력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시니어 라이프의 중요한 난청과 보청기 그 보조금 받는 부분을 얘기해 드렸고요. 이런 시니어 라이프의 이슈와 스타일, 그리고 저는 시니어 비즈니스 이슈, 그리고 현장에서 접목하는 컨설팅, 리서치, 교육에 대해서 그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구독하시게 해주시면요, 저에게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